김민재 선수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현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스포츠 의학 전문가가 김민재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독일 현지 매체에 올라왔어요. 김민재의 현재 아킬레스건을 보고 김민재에게 장기적으로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김민재가 10월부터 아킬레스건 염증과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스포츠 의학 전문가인 밀란디닉 박사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김민재에게 위험한지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떤 얘기냐면 김민재가 수개월 동안 이를 악물고 경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김민재는 이번 시즌 모든 중요한 경기에 나오고 있는 상태고 때로는 3일 주기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선수협회에서 가장 3일 간격으로 경기를 많이 한 선수를 꼽았을 때 김민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소화한 선수라고 꼽은 게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김민재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3일 주기로 모든 경기에 나왔었고 이것이 바로 김민재의 최근 성적이 시즌 초반에 비해 떨어진 이유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10월부터 아킬레스건염을 앓고 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스포츠 의학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민재를 앞세워서 에리 미넨이 정말 위험한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아플 때도 팀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헌신하는 것은 팀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몸에 끊임없이 과부하를 주고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염증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증상이 악화가 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킬레스건염을 알아본 사람이면 얼마나 이 부상이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있고 아킬레스건염이 있다면 제대로 점프를 할 수도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김민재의 폼이 떨어진 불안한 성적이 김민재의 건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통한 재생에 전념하면서 몇 주간 경기에 나서지 않는 휴식이 김민재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김민재가 부상을 가지고 있는데 부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최고 수준의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킬레스건에 대한 손상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축구처럼 높은 수준의 강도로 경기를 하고 갑작스러운 정지, 달려가는 스프린트, 점프 이런 것들은 아킬레스건 염증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킬레스건은 안정성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급정거,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플레이, 점프 이런 것들을 할 때 아킬레스건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일어나면 치유 과정에 따라서 회복 과정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염증을 달고 뛰다가 몇 주 동안 쉬면 되는 건데 이런 아킬레스건 파열이 일어나면 선수에게 엄청난 경력적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김민재를 클럽 월드컵에 출전시키는 것이 당연히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점프를 할 때 시즌 초반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민재보다 경합하는 성공률 자체가 약간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현재 김민재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말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경합 능력은 늘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인터밀란전인데 상대를 인터밀란이 끌어당긴 다음에 순간적으로 볼을 받아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이 패스를 예측하고 순간적으로 앞으로 달려나와서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상대보다 먼저 움직여서 볼을 끊어내는 이런 플레이는 김민재 선수가 여전히 예측 능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발휘가 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러닝 점프를 하고 김민재가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김민재가 평소에 부상이 없을 때는 이런 장면에서의 경합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제자리에서 점프해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인터밀란전인데 롱킥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후방에 서 있고 라우타로가 뒤에 있다가 살짝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롱킥이 나오는 순간 김민재가 점프를 할 때 달려들면서 점프를 하거든요. 이 러닝 점프를 할 때 아무래도 김민재가 아까 이 스포츠 의학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것 자체가 100%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다 보니까 당연히 러닝 점프를 하면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것보다 점프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100%도 아니니까 여기서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100% 머리에 맞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라우타로가 머리에 맞췄는데 김민재가 어떻게든 머리에 맞춰서 볼이 두 선수 머리에 맞고 튑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떨어져요. 근데 심지어 이 공간에 떨어지는 것도 사실 김민재가 없으면 이 다이어가 아무래도 이 세컨볼 싸움에 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세컨볼을 그대로 옆에 있었던 튀람이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인터밀란과의 2차전 장면인데 인터밀란이 한 번에 롱킥으로 앞쪽으로 붙여줘요. 그러면 앞쪽에서 라우타로가 뒤에 있다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롱킥이 나올 때 김민재는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데 라우타로가 달려들면서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민재보다 라우타로가 더 높게 뛸 수가 있겠죠. 김민재는 100%도 아니니까. 여기서 그래서 머리에 라우타로가 볼을 맞췄는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제자리에서 점프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머리에 맞춰서 이 볼이 라우타로의 의도대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볼이 높이 솟구쳤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가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인터밀란 선수들만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맞춘 다음에 볼이 떨어지는 순간 이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도 김민재가 달려가서 다시금 경합을 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100%의 몸 상태도 아닌데 점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상대는 러닝 점프를 하도록 바이린 뮌헨이 그대로 롱패스를 허용하는 빈도나 김민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술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가 점프를 한 다음에 떨어지는 세컨볼도 본인이 달려가서 가져와야 되는 사실 최후방 라인이 워낙 높다 보니까 김민재가 넓은 뒷공간을 혼자서 커버해야 되는 장면들이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터밀란전의 이 세트피스도 김민재가 제자리에 서 있고 파바르는 달려들면서 헤더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앞에서 제대로 못 달려들게 러닝 점프가 100%가 되지 않도록 앞에서 견제를 해야 돼요. 근데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파바르가 달려와서 점프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김민재는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파바르를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라이머였죠. 라이머가 이 견제가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김민재였다면 여기서 제자리 점프를 해도 러닝 점프를 이길 수가 있겠지만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니까 여기서 파바르에게 제공권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김민재가 100%의 몸 상태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지금 바이린 뮌헨은 김민재를 쉬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쉬었던 경기가 리그에서 4경기가 있습니다. 17라운드에서 한 번 쉬었고 25, 26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30라운드에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린도 콤파니 감독도 김민재를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쉬게 해주려는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17라운드에 쉬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휴식을 줬던 기간이 바로 요 3월 A매치 끝나고 나서의 기간이에요. 요 3월 A매치 시작하기 전에 요 기간이에요. 3월 8일과 3월 15일.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고 이제 아무래도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으면 몇 주 동안 쉬어야 되니까 3월 A매치가 끝나도 경기를 쉬게 만들고 인터밀란전을 치르겠다. 이게 바이린 뮌헨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파메카노가 이 기간에 부상을 당해버렸죠. 3월 A매치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원래 김민재가 쉬어야 되는 그 상황에 우파메카노가 못 나와서 김민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의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둘 중에 한 명을 절대 못 뺍니다. 뺐다가 문제가 생겼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예요. 보훔전. 이 보훔전에 김민재도 쉬게 하고 우파메카노도 쉬게 했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역전을 당해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이번 시즌에 못 나왔던 경기가 꽤 되거든요.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경기도 있고 옐로카드 트러블에 걸려서 못 나왔던 경기도 있어요. 근데 이 경기 때마다 김민재를 모든 경기에 나오게 했습니다. 보훔전 빼놓고. 그래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둘 다 빠졌던 경기가 공교롭게도 또 졌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둘 중에 한 명은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라인이 높으니까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데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한 명이 빠지면 그 짝이 바로 다이어가 되는 거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둘 다 빠지면 다이어의 옆자리가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처럼 압도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아니라 이토 히로키나 스타니시치 이런 선수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김민재를 지금 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쉬어야 되는 휴식 기간에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김민재가 억지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강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바이린 미넨이 김민재를 보호해 주느냐,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게 참 이 김민재에게도 좀 가혹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지난 경기가 끝나고 막스 에버리 바이린 미넨 단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민재에 대한 건강적인 의혹에 대해서 김민재의 건강이 위협이 된 적은 전혀 없었다. 너무 크게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진 않은데 김민재에게 물론 문제가 있었고 제대로 훈련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민재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김민재를 엄청나게 건강이 위협될 정도로 출전시키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도르트문트전에 김민재가 실수가 나왔을 때는 김민재가 거기서 점프를 못했다, 이렇게 사실은 김민재를 언급하면서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지금 10월부터 아킬레스건 염증이라는 안 좋은 부상을 달고 지금 뛰고 있는 건데, 이게 간단한 부상이 아니라 애초에 쉬어야 되는 부상이거든요. 그 부상을 달고 뛰고 있는 건데 심지어 쉬어야 되는 기간에 다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억지로 또 쉬지도 못하고 또 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실수가 나왔다고 해서 김민재를 타겟으로 만들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김민재의 이 건강이 위협을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뛰게 만들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뛸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최후방에 있고 주변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 라이머, 다이어, 스타니시치인데 이 세 명의 선수가 김민재만큼 빠르지 않으니까 김민재가 뒷공간을 사실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심지어 라이머, 다이어, 스타니치가 최근에 수비가 좀 불안해서 여기서도 라이머가 볼을 그냥 클리어링하면 되는데 클리어링을 제대로 못해서 뒤로 볼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을 때 상대 공격수가 달려가고 김민재가 그 공간을 커버해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다 보니까 이 스프린트가 100% 나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어쩔 수 없이 슬라이딩 태클로 반칙으로 끊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밀란과의 2차전이었는데 각종 매체에서 김민재가 저 장면에서 왜 태클을 했느냐, 무리한 태클로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평점을 매길 때도 실제로 비판하는 한 줄 평을 저 장면에서 달았어요. 근데 저런 장면이 김민재가 없으면 저걸 커버할 선수도 없어서 김민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상을 달고 뛰고 있는데도 그런 비판이 나오고, 심지어 구단에서는 저런 비판에 대해서 보호하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이번 시즌 김민재는 정말 가혹한 환경,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김민재에게 선수를 보호하지 않는, 육체적으로도 보호하지 않고 전술적으로도 보호하지 않고 그리고 언론에 대한 대응도 보호하지 않는, 정말 그냥 김민재를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이번 시즌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염증이 아니라 이게 아킬레스건 파열이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 상태고, 그리고 부상을 달고 뛴다고 해서 김민재에게 무언가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부상을 달고 뛸 때 실수가 나오면 오히려 그 실수에 대한 비판만 가해지는 상황이라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너무나 혹독한 환경에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